어느 날 조직 폭력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장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진열대가 박살납니다. 안경이 깨집니다. 박동수는 무력합니다. 손주 우진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 밤 그는 50년 묵혀있던 군번줄을 꺼냅니다. 내가 아직도 싸울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국가정보국 요원이 나타나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박동수는 평생을 국가기밀을 지킨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국방부 지정 보호지역입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하나의 선택이 세대를 바꿉니다. 노인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손주에게 영웅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 인천 변두리 낡은 슈퍼. 75살 박동수. 혼자입니다. 아들 부부는 떠났습니다. 유일한 손주 우진이만이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올해 75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인천 남구 만수동 뒷골목에 있습니다. 간판이 낡은 슈퍼마켓 앞입니다. 간판엔 글씨가 벗겨져 있지요. 뭐라고 썼는지 이제 반도 안 보입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자꾸만 들락날락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었지요. 이 건물이 재개발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속닥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인가요? 수십 년을 이곳에 있으면서 재개발 얘기는 언제나 거짓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슈퍼 앞에 딱 멈추었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지요. 구두에 하얀 와이셔츠, 손에는 폴더, 전형적인 건설사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순간 등골이 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래된 직감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박동수 씨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 맞습니까? 그렇지만 뭐 하는 분이신가요? 그는 폴더를 펼쳤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보다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눈에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공로자에게 배정된 토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여기 재개발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비웃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피 흘려 지킨 동네입니다. 그 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 얘기 나오면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생각해 보시고, 아니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폴더를 닫고 돌아섰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7살이지요. 엄마 손을 잡고 슈퍼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이다. 제 손주 우진이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저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땅의 주인이 되길 원했거든요.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면 됐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우진이만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그냥 할아버지가 슈퍼에서 물건을 팔고 있지. 왜요?
그건 나중에 알게 돼. 우진이는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우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꾹 눌렀습니다. 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려고 돌아섰을 때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앞에서만 아니었습니다. 옆에서도, 뒤에서도, 마치 포위되는 것처럼요. 저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구나. 그들이 나타났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장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혼자 있는 거 맞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씨가 시작됐습니다. 제 몸 안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분노란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분노는 어디론가 숨어 있다가 언젠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왔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지요. 슈퍼가 문을 열고 딱 1시간쯤 지났을 때입니다. 문이 팍 열렸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부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박 사장, 반말이었습니다. 저를 낮춰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뭐 하는 분들이신가요? 어제 온 형님 말 들었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남자가 진열대로 다가갔습니다. 과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우진이가 먹던 그 과자들 말입니다. 그 남자의 손이 진열대를 휩쓸었습니다. 와드득, 와드득. 과자 상자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유곽도 넘어졌습니다. 하얀 우유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장 찍는 게 낫겠어요. 진짜 생각해봤는데 이 자리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빌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말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장 안 찍겠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늙은이가 고집이 있네. 그들이 나가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떨어진 과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우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품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슈퍼 뒷방입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천장에 습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50년을 이곳에서 잤습니다. 저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은색이 발에서 거의 회색에 가까워진 번호판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에 얹어봤습니다. 군번호, 계급, 입대 날짜, 제대 날짜, 모든 게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 번호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호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아직도 싸울 수 있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저는 천천히 군번줄을 벗어냈습니다. 상자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남의 물건을 다루듯이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왔습니다. 제 슈퍼 앞이었습니다. 순찰차 2대였습니다. 박동수 씨시죠? 네. 여기 건설사 쪽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위협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그냥 통상적인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경찰은 저를 오래 봤습니다.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것. 그건 이 동네에서 더 큰 화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계획이 끝났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경찰은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진이가 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요. 아들 며느리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를 내려놓고는 바로 나가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일찍 올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마치 위험한 곳에 아이를 맡기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이는 슈퍼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나 봅니다. 진열대가 정리되긴 했지만 깨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정리하다가 우진이가 도와줄까?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7살 손주가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와 저는 진열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과자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우진이는 큼지막한 상자들을 옮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저녁 5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우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진이는 슈퍼 문을 나가면서 뒤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와? 응. 다음 주 토요일에 와. 약속? 약속이다. 우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뭔가 불안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망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입니다. 이번엔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을 이 번호판과 함께 살았습니다. 전쟁 이후로요. 뭔가를 지켰습니다. 뭔가를 버텼습니다. 그 대가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군번줄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피 흘려 지킨 것을 그들이 짓밟고 있다. 혼잣말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내가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밤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옛날에 느껴봤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뒀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무력함과 섞인 분노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슈퍼 셔터를 올렸습니다. 평소처럼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함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안의 분노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침입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슈퍼는 한가로웠습니다.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5명이었습니다. 앞서 온 3명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더 크고 더 흉악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큰 남자가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부딪혔습니다. 안경이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한쪽 렌즈가 박살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부러진 안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지한 거야. 그들이 진열대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계획적이었습니다. 라면, 음료수, 과자, 모든 것을 줍니다. 바닥에 흩어집니다. 빨간 통장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끝이야. 저는 그 통장을 받습니다. 빨간 봉투 같은 건축 양식의 표지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약서였습니다. 서명 안 하면 다음엔 뭐 할지 알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분노가 있어도 무력함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빨간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남기고요. 그 밤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입니다. 안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혈압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검진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네. 약을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흰 약입니다. 저는 그걸 집에서 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약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약은 가슴의 문제를 못 고칩니다. 약은 영혼의 문제를 못 고칩니다. 저는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혼잣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슈퍼 뒤 골목입니다. 땅입니다. 이 땅 말입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 흙을 만져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대로 만져본 거였습니다. 이 땅이 뭐 하는 땅인지, 여기 뭐가 있지? 혼잣말입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문이 울렸습니다. 보통의 손님처럼이 아니었습니다. 경종입니다.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슈퍼문에는 그런 경종이 없었는데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고 차갑습니다. 뒤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박동수 씨입니까? 네. 국가정보국입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토지 아래에 시설이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통신시설입니다. 그 사실 아셨습니까?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1952년 공로자 토지 배정 당시 기밀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셨습니다. 당신의 신원과 정보가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와 공무원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강탈 시도를 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정보국 요원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입니다. 증거들입니다. 제 신분증 사본, 제 이름, 제 군번, 1952년 당시 문서들입니다. 당신은 특수선발통신함호 해독 요원이었습니다. 제대 후 이 토지를 배정받으셨고 평생 국가보안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요원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거였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국방부 지정 보호지역입니다. 누구도 이곳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대했을 때, 그들이 저를 부를 때, 그 종이 한 장을 받았을 때,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동네를 지키셨습니다. 요원의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이번엔 순찰차가 아니라 다른 차들이었습니다. 수사 차량입니다. 조직폭력배 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옆으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지났습니다. 건설사 임원들입니다.
그들도 걷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요. 저는 슈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이다. 우진이는 저를 봤습니다. 새 안경을 낀 저를요. 할아버지, 안경 새로 샀어요? 응. 할아버지가 부러뜨렸거든. 우진이가 도와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입니다. 우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아, 이게 뭔지 알지? 뭐예요? 할아버지가 지킨 증표야.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군가는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지. 우진이는 그 낡은 번호판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기억해라.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밤새 자지 못했던 것이 풀려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이 나왔습니다. 소제목입니다. 국가기밀보호공로 훈장수여. 75세 박동수 씨. 저는 그 신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이제 정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무력함은 이제 위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지켜왔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보국과 경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임원, 공무원, 조폭들. 그들의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국 요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뇌물, 위조 서류, 강요,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동시에 온 것은 말입니다. 며느리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뭔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이었나 싶습니다.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버지, 뉴스 봤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탓입니다. 말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아버지, 저희 집에서. 아니, 아버지가 이사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동네가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그래도 자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이도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보국 요원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문서를 들고요. 이 지역이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역사 보존형 도시재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결정입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토지와 건물은 역사유산으로 보호받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제 의견이 중요하다니요. 뭘 하면 좋을까요? 도시재생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동네를 지켜낸다는 것, 단순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기자들이 왔습니다. 신문사였습니다.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국 요원이 권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앉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있었고 누군가는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기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공로자 토지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으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이 동네가 좋았습니다. 이 동네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슈퍼 앞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침묵이 아니라 차분한 침묵이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났을 때 골목 주민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고마움이었나 싶습니다. 아니면 존경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이 동네에서 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 그동안 힘드셨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대 방관자라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 대 이웃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이다.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슈퍼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 간판도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글씨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슈퍼가 달라졌어요. 응. 할아버지가 좀 정리했단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가 동네를 떠나가면서 아버지 말도 안 들었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신문 기사 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우진이도 읽어줬어요.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킨 사람이라고요? 응. 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우진이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야. 우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정보국 요원이 왔을 때 저는 이미 승패가 결정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승리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이 동네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진이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슈퍼 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이 땅도 달빛도 누가 지키나, 누군가는 지키고 있는 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구청 회의실입니다. 저는 처음 그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무원, 건축가,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저입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동의 역사를 지켜낼 회의입니다. 박 사장의 의견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동네를 어떻게 살려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따뜻한 동네,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목길이 정비되었습니다. 위험한 곳들이 안전하게 수리되었습니다. 노후 건물들이 보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우진이는 매주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도 뵈러 왔습니다. 잘 왔어.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속의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를 더 잘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석양이 내립니다. 슈퍼 앞 골목이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우진이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건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지켰어요? 응, 할아버지가 지켰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우진이가 웃었습니다. 난 뭘 지켜야 해요? 조금 더 커.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먼 훗날 이 아이가 뭔가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영웅은 바로 여기, 이 동네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7월의 막바지입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가기밀보호공로 훈장 수여식이 국방부에서 열립니다. 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박동수, 75세, 인천 남구 만수동. 저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남의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일이었습니다. 훈장 수여식 전날이었습니다. 슈퍼 간판을 갈았습니다. 새 간판입니다. 저와 동네 주민들이 함께 정했습니다. 낙원의 슈퍼맨. 그렇게 썼습니다. 글씨는 우진이가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7살 손주의 손가락이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글씨가 뭐예요? 슈퍼맨이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영웅 말이야. 할아버지가 영웅이에요? 응. 할아버지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나중에 우진이도 그렇게 될 거야. 우진이가 웃었습니다. 훈장 수여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도와 양복을 입혔습니다. 저는 50년 만에 양복을 입었습니다. 저녁 후 처음입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고맙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엔 낡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등은 펴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수여식장입니다. 국방부 대강당입니다.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진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훈장을 주었습니다. 박동수 씨, 당신은 국가의 기밀을 평생 지킨 공로자입니다. 이 훈장은 당신의 헌신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박 씨, 어떤 기분이 믿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지켰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기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켜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 힘들진 않으셨나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주가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저를 지탱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귀가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봤을 거예요. 저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15년 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훈장을 받는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응, 어머니도 알고 있을 거야.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저녁이었습니다. 슈퍼 앞 골목이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훈장을 축하하겠다고요. 박 사장, 축하합니다. 우리 동네 영웅이네요. 우진이도 할아버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이웃입니다. 제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밤 골목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김밥을 가져왔고, 누군가 음료를 가져왔고, 누군가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건 제 축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동네의 축하 파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75세 박동수 씨, 국가기밀보호 훈장 수여 마이너스 만수동 도시재생의 중심 인물.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슈퍼 앞에서 우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그 신문을 손에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진이가 왔습니다. 이제 우진이는 매주 토요일에 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옵니다. 우진이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못 읽지만 사진과 글을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신문에 나왔어요. 응. 우진이도 나왔지? 할아버지가 영웅이에요? 응.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지킨 거야. 그게 영웅인 거야. 난 뭘 지켜야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몇 달 전과 같은 질문입니다. 일단 엄마 아빠를 지켜. 그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을 지켜. 그리고 할아버지도 지켜줄래? 네. 할아버지 지킬게요. 우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슈퍼 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름 별들입니다. 밝았습니다. 이 별들도 누가 지키나? 누군가는 지키고 있는 거야.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은 혼자의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고, 누군가는 따라할 거고, 누군가는 물려받을 거입니다. 저는 다시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또 흐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동네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보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존되었습니다. 역사가 담긴 채로요. 슈퍼도 변했습니다. 낙원의 슈퍼맨 간판은 이제 이 동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과자를 사갔습니다. 이게 낙원의 슈퍼맨이에요? 응. 여기가 낙원의 슈퍼맨이야.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는 81가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컸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뭔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우진이는 그 질문의 답을 조금 이해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응, 충분히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저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입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야. 언제나 누군가는 지키고 있다는 증표야. 이제 이걸 내가 가져. 우진이는 그 군번줄을 손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것보다 큰 손으로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맙지 말고 지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켜.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석양입니다. 슈퍼 앞 골목의 석양입니다. 제 손에는 손주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골목 어디선가는 아이들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어디선가는 주민들의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는 새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것도 남아 있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 씨, 후회가 없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삶은 후회가 가득합니다. 말을 못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하지만 지킨 것도 있습니다. 이 동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지켰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삶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영웅이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동네의 가장 작은 슈퍼에서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지켜내면 다른 사람이 물려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아가가는 것이 영웅의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 동네의 낙원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나라는 아직 살만합니다. 누군가는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